잔금 일정이랑 이사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월세방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직접 가서 보기까지 했는데 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복덕방 언니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내 생애 첫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는 복덩이들이 꼭 봐야 할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도 머릿속에 가득 때려 넣을 정보들을 제가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2학년 때 첫 독립을 하던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20살 때의 일인데 그때 학교 앞에 있는 첫 원룸 월세 계약으로 저의 첫 부동산 계약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이사를 경험한 저의 노하우를 축적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애 첫 부동산 월세 계약 절차를 총 3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서 구체화하기. 우선은 집을 구하실 때 굉장히 막연하게 부동산을 찾아가시는 분들,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다방을 뒤집는 많은 불인이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옷을 사러 갈 때도 어떤 컨셉을 사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래야지 성공적인 쇼핑을 할 수 있듯이 이 내가 어떤 주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지역이 있겠죠. 지역은 사람마다 워낙 다를 것 같아요. 학교 근처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근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입지를 봐야 돼요. 지역 안에서 교통편이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역세권이어야 되느냐, 뭐 나는 꼭 편의점이 가까이에 있는 평세권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조용한 주택가, 이런 식으로 지역이 만약에 압구정역이다 라고 했을 때 입지라고 하는 거는 그런 압구정역에서 얼마나 거리가 있는지, 혹은 주택가인지 번화가인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는 계약 조건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월세 계약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보증금, 월세, 관리비 이 3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계약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거는 시세를 먼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그리고 다방 같은 중개 플랫폼 같은 거를 먼저 보시면서, 내가 지역과 입지를 정했잖아요. 그러면 지도로 매물을 찾는 어플들이 많으니까 시세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용 현금을 가지고 보증금은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월세나 관리비의 범위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맥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얻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지도 미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방의 크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미니멈 평수를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공급 평수와 전용 평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나는 전용으로 8평 이상은 돼야겠다, 나는 전용으로 15평 이상은 돼야겠다, 사실상 임장을 가서 이제 이 평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테지만 어느 정도 레인지를 정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개인 취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거라는 거는 그냥 내가 직장을 다니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집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집 안에서는 해소를 해야 되는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나의 취향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상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혹은 조망권이 필요한 것, 채광, 방음, 아니면 뭐 정말 애완동물이 가능한 여부까지도 개인적인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내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증미역 근처에 잠깐 1년 정도 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잔금 일정이랑 이사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월세방을 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직접 가서 보기까지 했는데 조망이 하나도 없고 바로 옆 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해가 안 드는 방에서 1년 동안 살면서 정말 괴로웠거든요. 거의 그때 집을 안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집을 구할 때는 채광이나 조망권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옵션들을 미리미리 조금 체크해서 리스트업을 다 하나씩 하세요. 지역, 교통편, 역에서 거리, 평수, 가격, 옵션, 내가 중개사분들한테 말해야 되는 것들을 미리 서치를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거 사실 안 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하고 가면 훨씬 더 나한테 맞는 매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단계를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임장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발품을 팔기 시작하는 단계가 돼요. 이제 그럴 때는 우선 첫 번째로 발품 먼저 시작해도 되고, 요즘은 이제 온라인이 워낙 중개 플랫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그 내 조건 사항을 내가 리스트업 했잖아, 쭈루루. 그거에 맞는 방들을 내가 골라서 집을 볼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약속을 잡고 가셔도 되고, 다른 옵션으로는 그냥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사실 거기 1층 부동
신부동산 같은 데 가장 좀 좋은 매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1층 부동산에 가서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이나 입지 같은 거를 정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볼 수 있는 매물들이 뭐가 있는지 사실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시세를 파악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냥 내심 내가 마음에 드는 집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이 오피스텔 좋네, 이 빌라 좋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구글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후기 같은 거를 찾아보면 내가 직접 가서 보면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임장을 이제 하실 때는 내가 그때 아까 전에 봤던 구조적인 리스트들 있잖아요. 미니멈 평수가 실제로 브리핑 자료에는 한 10평이라고 됐는데 내가 직접 가보니까 너무 조그매.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그러니까 크기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벽지 같은 게 뭐 이상한 게 없는지, 누수의 어떤 흔적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돼요. 뭐 집 보는 거 남한테 피해 주려고 가서 보는 거 아니고 내가 살 집을 보는 거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궁금한 점은 중개사분들한테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꿀팁 같은 거를 좀 드리면, 임장 갈 때 생각보다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양말 잘 신고 가는 거. 집을 보러 가면 우리가 신발을 벗고 집을 보게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빵꾸난 양말 신고 오셔가지고 집을 안 보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거 원래 빵 터지는 걸로 준비한 건데 별로 재밌어요. 대박 사건인데요? 이거는 그냥 어떤 꿀팁으로 제가 준비했어요. 네.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만약에 시세보다 중개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가격이면 너무 좋죠.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사님들이 계속 좀 바람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시세보다 싸면 그게 왜 싼지를 파악해야 돼.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 뭐 집주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일 수도 있고, 여기 옆집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나갔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중개사님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왜 이게 싸게 나왔는지, 왜 이건 비싸게 나왔는지, 왜 이거는 왜 이렇게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꿀팁을 하나 드리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티를 내면 안 돼. 그 자리에서. 왜냐면 우리가 또 이제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사회 초년생은 10,000원, 20,000원이라도 좀 월세를 내고 하는 게 중요할 텐데,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약간 티를 내면 나중에 좀 내고 할 때 좀 우위해서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은 마음에 막 들어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면서 집을 꼼꼼하게 보시고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임장까지 마쳤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계약하는 단계가 됐어요. 이제 정말 내 생애 최초의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복덩이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계약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사실상 중개사분들이 다 준비를 해주십니다. 중개사분이 중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조율을 하게 되는데, 중개사분이랑 계약 조건이나 특약사항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처음 보게 되실 텐데,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여기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계약 쓰기 전에 중개사님한테 요청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을걸? 뭘까요? 우리 배웠잖아. 등기부 등본? 그렇지. 등기부 등본 당연히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같이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유권이 잘 되어 있는지, 혹은 소유권 외에 다른 가처분이나 가등기 같은 이상한 것들이 없는지, 등기가 깔끔한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등기부 등본 보는 법 여기 위에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하고 오세요. 자, 임대차 계약서는 3개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대한 표시는 건축물 대장을 중개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건축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내 계약서상의 표시가 동일한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약사항이랑 계약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갖고 싶은 집에 대한 리스트를 처음 정리했고 집을 보면서 그걸 조율을 했을 거예요. 계약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한 부분이 동일하게 계약서상에 기재가 됐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서상에 하단에 보면 임대인, 임차인, 중개인의 날인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약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소유주가 맞는지. 그렇지. 아주 꾸역꾸역이지만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 신분증도 준비해서 갔을 테고 서로 교부를 해서 신분증을 서로 교환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상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동일한지 체크를 하시고 실제 실물을 보시고 얼굴도 동일한지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등기부 등본이랑 신분증이랑 동일인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송부할 때도 계좌의 명의가 신분증 그리고 등기부 등본의 이름과 동일한지를 체크를 해서 확실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후에 내 돈을 그 임대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서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든지 사전에 내가 얘기한 거에서 이게 우리가 문장으로 쓰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읽어봤을 때 조금 이상한데?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중개사분한테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서 임대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껄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특약사항 같은 걸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계약 자리 가기 전에 중개사님한테 어떤 특약사항이 들어가는지 저한테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좀 엉겹결에 계약을 하지는 않도록 주의를 할 수 있겠죠. 계약 당일에 계약서 쓸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제가 전달을 드렸어요. 오늘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좀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또 댓글들 통해서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만큼 알아서 나쁠 건 없죠. 여러분, 이 북덕방 언니와 함께 구린이 왕초보 탈출 함께 하시죠. 머릿속에 때려 넣으세요. 안녕.